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상 대표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입니다. 자, 참고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굿모닝 투자의 아침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다시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랑 특징적인 이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방송 중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딱 아침에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서 인텔 뭐야? 이거를 사실 처음에 느꼈는데,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가 최근에 재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이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일단은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하락세를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백악관 메도스 실장이죠. 비서실장이 하루 정도 후에 부양책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조금 낙폭은 줄이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좀 뭔가 혼조세의 느낌으로 좀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까지 발표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에 대형 IT주들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화도 좀 만들어지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단 장 초반에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쭉쭉 빠지고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0.62% 상승 전환했고, 그거를 시작으로 알파벳,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이제 기대성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조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어요. 마이너스 0.61%대 마감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수요 둔화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생산이 중단됐었던 리비아의 산유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공급 증가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커 휴즈가 미국 내 원유 시추공을 6개를 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이제 211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추공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뽑아내잖아요. 이걸 6개를 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을 더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기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가지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형성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제 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라는 부분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화는 지금 계속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니까 다른 환율을 대비해서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미대선 영향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도 확실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 대비해서도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미친듯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코스피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국채금리 한번 보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최근 어쨌든 계속 이제 추가 부양책 논의,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채권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에 대한 부분이 여전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인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는 1.4%가 올랐고요. MSCI 신흥국 지수는 0.59%가 상승해서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 내외의 상승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세를 유지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삼성그룹주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사실은 오늘 시장을 좀 받쳐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대로라면은 MSCI 한국 지수 ETF 이런 거에 따져서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좋아야 됩니다. 원래 상승을 해야 정상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90에서 100%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기재부 같은 데서 좀 체크를 해서 왜 빠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국정감사 끝나면서 별로 크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수가 올랐어야 정상인데, 코스닥 빠지는 거 보면 오늘 코스피도 엄청나게 밀렸어야 정상인데, 그나마 오늘 삼성 그룹주들이 크게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만약 삼성그룹주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깔았을 겁니다. 참 이게 참 다행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NDF 여기 환율 1개월물이 1128.6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 정도 하락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오늘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은 대외적인 미국 상황만 놓고, 그리고 MSCI 한국 ETF나 아니면 환율 이런 부분만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지수 좋아야 정상이에요. 한국 지수는 원래 좋아야 정상인데 지금 거의 뭐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제 개폭락, 그죠? 개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현재 시장 상황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절대로 손절치고 나가고 도망간 시점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10월달, 11월달 정도는 그냥 포기를 하고 좀 스탠스를 좀 길게 보면서 시야를 좀 길게 보면서 매수를 좀 더 이어가시는, 좀 밀리면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절대로 지금 매도하고 손절하시고 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2개 정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한 느낌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 여러분 워낙 잘 아시는 기업이죠. 그 두 번째는 월마트예요. 사실 2개 기업을 제가 이미 한번 다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본 기업들은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월마트도 지금 뭔가 상승을 앞두고 있고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일정 수준에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난주에 좀 밀리긴 했지만 계속 아래꼬리를 만들고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흐름이 좀 기대가 돼요. 자, 아마존은 이번 주 29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사업부분, 미국 사업부분에서 1년 동안 개장한 매장 판매가 1.8%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소비 지표들 안 좋은데 그런 걸로 나왔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식품 분야에서 6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분기 실적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딱히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한번 사두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준비해봤으니까 요 2기업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리뷰해드릴 종목, 자,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자, 라스베가스 샌즈 제가 계속 사실 강조를 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더 강조를 드렸는데 그동안 주가가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 이제 언제 가나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난주 목요일날 장중 최고 9.38% 급등, 종가 기준 8.42%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추가 고가 2.35%, 종가 기준 1.75%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됐는데 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 한 6%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수익을 한번 누려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 바이든 관련 종목 인베스코 솔라에너지 이런 기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 좋은 모습 보였고요. 자, 대선 관련주, 특히 미국 대선 관련주는 여러분들 난 조 바이든 될 것 같아, 난 뭐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땡기는 거랑 똑같아요. 도박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 있으신 종목들은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캐시를 보유하시면서 대선 이유를 한번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제일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일정 많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신규 주택 매매 있고요. 10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발표 있고요. 화요일 날에는 9월 내구 제주문, 그리고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9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발표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0월 시카고 PMI,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매일매일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한 주 아마존과 월마트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성 대표였습니다. 이번 한 주 힘내시겠지만 그래도 힘 많이 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